세상은 매일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 불안해집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날씨가 이상하고, 범죄가 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어디를 봐도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불안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 불안을 팔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리얼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때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창이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었죠. 하지만 지금 뉴스는 감정을 설계합니다. 무엇을 보여줄지보다 어떤 감정을 유발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언론은 광고를 통해 돈을 벌고 광고는 시청률을 통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은 감정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이 단순한 수식이 오늘날의 현실을 만듭니다. 불안은 팔린다. 불안은 사람을 멈추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 반응의 순간마다 광고는 노출되고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즉, 불안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비싼 상품입니다. 당신이 클릭할 때마다 누군가는 돈을 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 클릭의 동력은 언제나 감정이기 때문이죠. 뉴스의 헤드라인을 떠올려 보세요. 충격, 긴급, 속보, 분노, 위기. 이 단어들은 우리 안의 생존 본능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클릭하게 되고 그 클릭이 바로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양만큼 성장합니다. 이건 단지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SNS, 유튜브, 정치, 심지어 기업 광고까지 모두 감정의 주목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불안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이지만 불안은 오래갑니다. 불안은 사람을 붙잡고 밤에 뉴스를 또 켜게 만들고 내일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 반복의 끝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극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우리의 의식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감정의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뉴스가 주는 건 사실이 아니라 기분이고 그 기분은 상품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기사는 어제의 불안을 다시 포장하고 내일의 공포를 미리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매일 조금씩 불안을 유통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늘 곁에 있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가? 아니면 불안이야말로 이 시대의 산업인가? 뉴스는 정보를 파는 게 아니라 감정을 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의 반복 구독자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몇 번이나 불안을 느끼나요? 그중 몇 번은 진짜 현실 때문이었고 몇 번은 단순히 스크린 속 문장 때문이었을까요? 그 경계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첫 번째 회복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의 속도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불안이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은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사지 않을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감정을 팝니다. 우리는 상품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상품이 주는 느낌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 차를 타면 성공한 기분이 듭니다. 이 보험을 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여행을 가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모두 감정의 문장이지요. 상품의 기능보다 기분의 약속이 먼저 등장합니다. 기업은 기능을 팔지 않습니다. 감정을 포장해 상품의 형태로 재가공합니다. 이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산업시대가 물건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감정의 시대, 곧 느낌의 경제입니다. 한때 물건이 인간을 움직였다면 이젠 감정이 인간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움직이는 자가 세상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뉴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도, 교육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모두 감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책보다 분노를 자극하고 가르침보다 공포를 강조하고 신앙보다 위로를 판매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은 빠르고 논리는 느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른 반응을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가장 강력한 화폐가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소비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클릭할 때조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이 될까를 판단합니다. 피로하면 힐링을 찾고, 불안하면 위로를 찾고, 외로우면 연결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이미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힐링 콘서트, 위로 방송, 감정 분석 앱, 이 모든 산업은 인간의 감정을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정이 자원이 된 시대, 우리는 그 자원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시장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감정은 소비할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감정을 원하게 됩니다. 조금의 위로는 더 큰 위로를 원하게 하고, 작은 분노는 더 큰 자극을 부릅니다. 이 구조는 감정의 중독을 낳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조용하면 허전하고 평온하면 심심하다고 느끼는 사회.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 아니라 감정 소비의 후유증입니다. 생각해보면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는 불안을 팔고 우리는 그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불안을 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결국 불안이 불안을 부르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에게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감정의 절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다시 나의 언어로 번역하는 힘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기쁨이 찾아올 때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 한마디의 자각이 감정의 시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감정은 상품이 아니라 메시지로 바뀝니다.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존재는 그 감정의 위를 흘러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흘러가는 길을 지켜보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평정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소비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풍요롭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불안에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처음엔 잠깐의 자극이었지만 그 자극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리듬에 중독됩니다. 불안은 우리 안의 생존 본능을 깨웁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순간적으로 세상이 또렷해집니다. 그건 마치 강한 커피 한 잔처럼 의식을 깨우는 감정이죠. 문제는 한번 그 각성의 맛을 보면 우리는 더 강한 불안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뉴스가 자극적인 이유, SNS가 시끄러운 이유,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는 결국 이 감정의 각성 중독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온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극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잠시 조용해지면 오히려 불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화면을 켜고 다시 스크롤을 내리고 다시 세상의 소음을 찾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 변화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따라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즉 불안이 반복되면 불안을 느끼는 회로가 강화됩니다. 그 회로는 나중엔 이유 없이도 작동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초조하고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 괜히 방어적으로 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안의 중독이 만들어낸 내면의 자동 반응 시스템입니다. 불안의 중독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약처럼 강렬하진 않지만 그 대신 합리화가 쉬운 중독입니다. 뉴스는 알아야지. 세상 돌아가는 건 봐야 하잖아. 내가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중독을 합리화합니다. 불안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지만 그 논리가 바로 불안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불안의 중독은 인간의 확실성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을 통해 확실한 감정을 얻습니다. 불안은 모르는 세계 대신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그 착각은 잠시 안정을 주지만 곧 더 큰 공허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불안을 찾습니다. 이 반복이 바로 의식의 피로 루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의 회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금 여기에 머물라는 의식의 신호일 뿐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불안의 회로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관찰은 중독을 해체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세상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의식이 아직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는 순간 불안은 사라집니다. 평정은 억누름이 아니라 관찰로 되찾는 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이미 그 불안의 회로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불안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조용히 산다는 건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숨을 고르겠다는 선택입니다. 조용함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회피가 아니라 내면의 회복 행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쏟아냅니다. 뉴스의 자막, 휴대폰의 알림,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과 짧은 한숨까지 우리는 매일 소리 없는 피로를 축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피로가 우리의 사고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함은 그 피로의 순환을 끊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 뇌의 파도는 잦아들고 몸의 긴장은 풀리며 생각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말이 아니라 조용히 듣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조용함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라질 것 같다. 하지만 진짜 사라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잃을 때입니다. 조용함은 세상과 단절하는 벽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이해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과할 때 우리는 다시 자신과 연결됩니다. 불안을 멈추는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조용히 호흡을 느끼고 지금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회로는 약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 행위입니다. 우리가 조용함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 조용히 응답합니다. 조용함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건 소음을 거부하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받아들이는 넓은 여백입니다. 그 여백 안에서 감정은 다시 흐르고 의식은 다시 정렬되고 존재는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 순간 불안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있지만 더 이상 우리 안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조용함은 저항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조용히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 숨결이야말로 인간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세상의 속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호흡의 속도는 언제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한 호흡의 여백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